예, 반갑습니다. 저는 지스트 기계공부의 오현석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주로 그 강의를 4학년 또는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제 얼굴 처음 볼 겁니다. 저는 주로 기계공학에서 인공지능 관련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는 이 학문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기계 실생활 속에서 기계와 인공지능이 융합돼서 사용되고 있느냐, 이런 사례들을 몇 가지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은 실제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보이지는 않지만 실생활 곳곳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간단한 예시는 이런 아이폰 같은데 열어보면 얼굴 인식해가지고 잠금이 해제가 되죠. 페이스 아이디 써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 자율주행, 모두 다 비전 또는 라이다 이런 데이터를 컬렉션 해가지고 자율주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물을 파악하고 피해간다든지 또는 차선을 변경한다든지 그런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보안 카메라 관련해서 사물 인식, 사람의 얼굴을 인식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필요한 사물들을 인식하는 이런 작업들, 그리고 고장 진단까지, 이러한 여러분들 실제로 눈으로는 아마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하지만 생활 곳곳에 많이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몇 가지 이그젬플 동영상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보세요. 어떠한 일들이 지금 기계공학에서 인공지능과 융합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enesis cares about keeping your vehicle in optimum operating condition. That's why your vehicle has an advanced engine oil change notification system. It is enabled to help determine the engine oil lifespan in real time based on your driving style and history. It can then adjust the engine oil change notification as needed. 여러분들 자동차를 구매해서 운전을 하게 되면 얘가 그냥 가솔린만 넣어가지고 타면 되는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 생각할 거예요. 이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뭔가 엔진 오일을 갈아줘야 된다든지 또 타이어를 갈아줘야 된다든지 또는 주기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이 자동차가 이제 나이를 먹는 거죠. 사람이 노화되듯이. 우리도 여러분들도 이제 건강검진을 나이가 들면 하듯이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계속 점검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엔진 오일을 교체하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보통 6개월마다 갈든지 아니면 1년마다 갈든지 아마 그런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6개월마다 갈면 아예 너무 빨리 간다. 왜 그렇게 빨리 가냐. 굳이 내가 많이 타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은 심지어 2년마다 가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천차만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마다 전부 다 타는 패턴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막 급가속해가지고 굉장히 가혹하게 모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그 할머니 운전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살살살 마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엔진 오일 가는 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6개월마다 갈아라, 1년마다 갈아라 이렇게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에서 새로 나온 기술이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자동차를 운전하는지 그 패턴을 알아차리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엔진을 수명이 얼마 남았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 타는 사람에 맞춰 가지고 이런 교환 시기를 알려주는 거죠. 이게 엔진 오일만 그런 게 아니라 타이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 소모품 같은 그런 부품들이 모두 다 이런 방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스마트하죠. 그 다음 에어컨 관련해서 한번 볼까요? 에어컨 필터 청소할 때 되지 않았어요? 휘산이 하고 있어요. 좀 추운데 온도 좀 올리는 게 어때요? 올리고 있죠. 바람 조절 필요하지 않나요? 바꾸고 있는걸요. 이런 게 능력이지. 청정의 스마트를. 자, 어떤가 여러분들 아마 광고 별로 신경 안 쓰고 봤을 텐데 여기 보면 기계에서 하고 있는 에어컨
완전 기계의 핵심 그 개발 대상체죠. 이런 곳에서 곳곳에 인공지능을 써가지고 예를 들면 에어컨을 여러분들 쓰다 보면 아마 청소를 할 겁니다. 매년 돌아가면 매년 하든지 그렇게 하게 될 텐데 여기서 보면 그런 게 다 자동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사람이 건들 필요가 없는 거죠. 손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에어컨이 한 방향으로 방향을 쏜다든지 또는 돌아가면서 이렇게 쭉쭉 이렇게 쭉쭉 반복적으로 방향을 바꾼다든지 그렇게 했었지만 최근에는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인식을 해가지고 그 방향으로만 바람을 쏴줍니다. 그런 식으로 이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손댈 필요가 별로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예제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자동차 그 타이어에 대부분 여러분들 아마 자세히 안 봤을 것 같긴 한데 타이어가 어떻게 생겼죠? 타이어의 휠들이 보면 대부분 다 대칭이죠. 이렇게 중심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뻗어 나가 있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게 될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는데 한번 봅시다. To any designer or engineer, they'll tell you that producing stuff in the real world always takes longer than you think. One of the great things about using generative design here is we were able to go from ideas in our head to a fully manufactured vehicle. 자, 뭔가 좀 다르죠? 아까 타이어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자, 타이어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 타이어 그 휠이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여러분들 평소에 보던 거랑 좀 다르죠? 이 휠을 만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가능하면 재료를 작게 쓰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재료비를 아끼겠죠? 그 다음에 가능하면 강성을 높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가했을 때 잘 찌그러지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이걸 기존에는 디자이너가 예쁘게 만듭니다. 일단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래야지 제품 살 거잖아요. 예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엔지니어가 이 디자인이 말이 되는 건지 실제 자동차를 제작했을 때 얘가 안 부러질지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툴을 가지고. 그렇게 하던 게 일반적이었는데 요즘은 이거를 디자이너가 디자인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잘 상상이 안 되죠? 그럼 누가 디자인할까요? 인공지능이 디자인을 합니다. 디자이너는 하루에 디자인을 하나밖에 못한다고 하면 인공지능은 하루에 100만 개도 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걸 우리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라고 부르는데 인공지능이 어떤 특정한 우리가 조건을 주어지게 되면 그러면 그 조건에 맞는 디자인을 정말 무한대로 생산을 해내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들 챗GPT 보면 걔가 말을 갖다 막 만들어내잖아요. 대화를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디자인을 막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디자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디자인이 실제로 자동차에 달았을 때 이게 안 부러지고 잘 작동을 할지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패키지, 여러분들 아마 기계공학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그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 그 툴을 이용하게 되면 얘가 얼마나 잘 버틸지를 계산을 다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공지능이 설계를 해요. 그 다음에 평가는 기존에 존재하던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디자인을 고를 수 있겠죠? 좋은 거를. 그럼 리스트업이 쫙 나오고 사람은 거기서 선택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겁니다. 희한하게 생겼죠. 이게 자동차 바퀴만 그런 게 아니라 보면 그 여러 가지 다른 소파죠. 차 안에 들어가 있는 소파도 저런 식으로 구조물을 설계합니다. 휠이죠. 핸들. 자, 그래서 아까 그 제가 보여드렸던 그 차가 폭스바겐의 굉장히 정통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차인데 그 안에 내부를 갖다가 아까 얘기했던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라는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굉장히 그 강성을 만족하는 그러한 새로운 형태의 차량으로 지금 개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연료비도 당연히 작게 들겠죠. 왜냐면 가벼우니까 차가. 그리고 당연히 제작을 할 때도 비용이 적게 들 거고 왜냐면 간단하니까. 그리고 이게 사람이 다 디자인을 설계를 할 필요가 없이 인공지능이 알아서 디자인을 해주고 평가는 기존에 있는 그 해석 소프트웨어들이 평가를 하고 사람은 내가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고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세상이 엄청나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막 머리 싸매고 밤새 가면서 이거 어떻게 디자인할까, 어떻게 해야지 이게 성능을 만족할까 막 머리 싸매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하던 시대가 지금 어느 정도 세츄레이션 돼가지고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기계에서도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저런 구조물만 보여드렸는데 뿐만 아니라 모터라든지 회전체라든지 모터,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자동차라고 하면 전기차로 다 바뀌잖아요. 이 모든 게 대부분 여러분들 움직이는 것들은 다 모터라고 보면 됩니다. 모터. 움직이는 게 다 모터예요. 드론, 뭐 비행기도 전기 동력기가 나오잖아요. 핵심 그 동력기관은 대부분 다 모터라고 보면 되는데 이 모터 설계에 있어서도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저희 연구실에서 했던 연구는 아니고 학생들이 만든 거예요. 학부생들. 여러분들 선배들이죠. 선배들이 이 드론을 운행을 하다가, 뉴스 기사를 보다 보니까 드론이 날다가 떨어졌대요. 떨어져서 보니까, 이거 밑에 있는 사람을 다칠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러면 이 드론 이 손상되는 거를 한번 진단을 해보자. 미리 이걸 깨질 걸 알면은 그럼 우리가 뭐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드론을 가져다가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요 드론 팔을 하나 떼온 겁니다. 원래 팔이 뭐 8개 달려 있다든지 4개 달려 있다든지 6개 있다든지 그런 형태의 드론을 가질 텐데 드론 팔 하나를 떼와 가지고 요렇게 지금 여러 가지 그 손상된 프로펠러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장착을 한 겁니다. 이건 정상이에요. 정상이 보면 여기 정상이라고 가리키고 있죠. 정상이라고 가리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드론 끝부분이 프로펠러 끝부분이 약간 손상된 그런 프로펠러를 달았습니다. 겉보기엔 똑같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죠. 근데 끝에가 손상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요 프로펠러의 앞부분이 갈려 나간 경우, 그런 경우 실시간으로 진동을 여기 요 밑에 보시면 요 새까만 거 보이죠? 여기 센서입니다. 센서. 가속도계가 붙어 있어가지고 여기서 신호를 취득을 해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신호가 취득됐다라고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고, 이걸 분석을 하게 되면 어디가 손상을 입었는지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겉보기엔 다 똑같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죠. 그런데 이런 신호 분석 기술을 이용을 하게 되면 진단이 가능합니다. 요거 아마 그렇죠. 학부 4학년 그 다음에 대학원생 1명 해가지고 한 일주일 걸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수업을 다 듣고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것만 일주일 했다는 게 아니라 주 40시간 뭐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수업 다 듣고 할 거 하면서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잘 만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다음 이것도 여러분들 선배가 만든 건데요. 한 4명이서 팀을 이뤄가지고 4학년 2학기 때 한 학기 정도 해서 만든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여기 지금 카메라가 달려있고 이 카메라가 요 학생이 들고 있는 물고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물고기를 계속 따라가요. 한번 보시죠. 여기 보이죠? 이 모니터에. 예, 봤나요? 이렇게 그 물고기 그림 하나 그려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제가 물고기를 인식을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 이것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게 여기 있는 이 학생이 지금 기계공학부의 박사과정 학생인데, 예, 잘했어요. 여기 이 학생 보이죠? 요 친구랑 요 친구랑, 2명은 안 보이네. 예, 요 뒤에 아마 있는 것 같은데, 그 학생들이 한 6개월 정도 해가지고, 만들었더라고요. 되게 잘 했어요. 자, 그 다음 이그젬플은 보면 이런 전기차에, 기존에는 전기차 그냥 끌고 다녔잖아요, 여러분들. 뭐 고장날 때까지 끌고 다니는 겁니다. 전기
충전해가지고 타고, 충전해서 타고, 그 다음에 소모품 갈고, 그게 답니다. 그리고 요즘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얘가 얼마나 나이를 먹었는지,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젊으니까 병원 갈 일이 거의 없을 텐데, 나이가 들면 이제 정기 검진도 하고, 더 나이가 들면 많은 이제 정밀 검진도 하게 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이가 들게 되면 5년, 10년 쓰다 보면 얘가 늙어가지고 점점 이제 골골골골 하게 되는데, 그거를 예전에는 카센터 가가지고 카센터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차 지금 한 10년 썼는데, 7년 썼는데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안 해요. 이제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소리를 측정합니다. 또는 진동을 측정을 해요. 한번 볼까요? 요 위에 거는 정상 차량에서 얻은 소리예요. 정상. 자, 들어봤나요?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전기차 뚜껑 열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소리 귀대고 들어보면 이런 소리가 들릴 겁니다. 이거는 거의 한 30만 킬로를 달린 자동차에서 얻은 소리입니다. 30만. 엄청 많죠? 여러분들 그 택시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30만 킬로 택시 하면 30만 킬로 한 1년이면 타거든요. 그래가지고 얻은 겁니다. 좀 차이가 느껴지나요? 이거를 근데 여러분들이 그 뚜껑을 열고 차의 본네트를 열고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대부분 다 운전석에 앉아 있을 거죠. 운전석에서 들어보면 어떨까요? 한번 봅시다. 여기 정상이에요, 정상. 운전석에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들리는 소리. 들리나요? 안 들리죠? 이게 운전석에 앉아있을 때 소리입니다. 그 다음 고장이 났을 때 소리입니다. 들리죠? 네. 아까 정상일 때랑 고장일 때를 제가 여러분들이 운전석에 앉아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들려드렸었는데 사실 거의 굉장히 낮아요. 아까 특히나 이 실제 본넷 안에서 측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걸 들어가지고는 잘 구분을 못합니다. 못해요. 이미 많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계속 운행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 그냥 고장나서 멈추겠죠, 길바닥에. 그래서 요즘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모터 쪽에다가 가속도계라든지 그런 걸 달아가지고 이 모터가 얼마나 나이가 많이 들었는지,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가혹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난폭하게. 그래가지고 얘들이 잘 고장이 나요. 어떤 차 같은 경우는 이제 마트만 왔다 갔다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두 번, 한 달에 두 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마트만 왔다 갔다 하는 차는 거의 나이가 들어도 별로 손상이 없어요. 뭐 1년마다 차를 정비를 해야 된다? 이제는 안 그럴 겁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차에서 알람을 띄워가지고 정비가 필요합니다. 가십시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른 그런 형태로 지금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재밌는 그 사례는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을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석유화학 플랜트에 갈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마 여기 석유화학 플랜트 가본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죠? 혹시 고향이 뭐 여수라든지 아니면 울산이라든지 그러면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구조물들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특히 발전소 플랜트 같은 경우에 발전소 여러분들 보일러 하나의 높이가 거의 한 15층 높이에요. 보일러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 것도 사람들이 진단을 못하죠. 얘가 고장이 날지 안 날지 진단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그 여러 가지 검사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진단을 하게 되고, 여기에 그 사람이 이런 그림들 보면 여기에 결함이 있고 여기 결함이 있고 여기 결함이 있고 여기 결함이 있고 여기 결함이 있고 그렇다라는 걸 저는 압니다. 저는 알아요. 네, 여러분은 모르죠. 잘 모르겠죠? 그런데 인공지능을 이용하게 되면 이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다라는 거. 여기 밑에 보면 이게 인공지능 가지고 나온 결과인데, 여기에 결함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 결함이 있다. 있다. 여기는 없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 그 깊이가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의 깊이가 있다 또는 이 정도의 깊이가 있다. 그게 다 다르죠.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